최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하나 있죠. 지난 2월 출시돼서 현재까지 1,500만 개가 넘게 팔렸다는 포켓몬빵 열풍. 새벽에 편의점 트럭을 쫓아가서 백화점 오픈런을 불사하게 할 정도로 편의점 물건 오픈런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포켓몬빵 스티커 모으기. 그런데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중에 성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마음껏 못 해봤기 때문에 재력이 생겼을 때 마음껏 즐기는 거라. 너무 이해돼요. 사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무언가를 성인이 돼서 좋아하고 그것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건 비단 포켓몬 빵뿐만은 아니잖아요. 인형, 게임, 스티커, 기타 등등 요즘 이런 것에도 열광하죠. 어린 시절 좋아했던 무언가를 성인이 돼서도 열광하는 사람들. 요즘 키덜트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키덜트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키덜트 같은 취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그런 취미가 꼭 필요한 이유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영화 속에서 인류는 아주 이상한 현상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5개의 감각을 하나씩 차례대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바로 후각입니다. 그 다음은 미각, 그 다음은 청각, 그 다음은 시각,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마도 촉감일 것 같은데 4가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류의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약간의 여운을 남기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되죠. 이 5가지의 감각 중에 어느 하나만 잃게 돼도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건 분명할 텐데요. 전 인류의 오감이 순차적으로 사라진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오감이 사라지는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사라졌을 때 가장 괴로운 감각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촉감각이죠.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각이 촉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각, 영화 속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1번을 빼놓고 2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능 순서대로 하나씩 사라지더군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심리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는 건데 그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 바로 촉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감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간접 경험의 창구가 정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데 옛날보다 무언가를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건 점점 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하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면서 일종의 반작용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키덜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마음껏 못 해봐서 그렇다라는 말로 근거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일까요? 사실 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연구자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을 옆에서 지켜보고 세운 가설은 바로 이겁니다. 정상범주 내에서 유난히 평균보다 더 그런 걸 모으는 걸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시각이나 청각적인 충족은 이루어졌지만 피부, 즉 촉각적인 충족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던 게 아닐까.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멋진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는 기회는 적었던 게 아닐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시각과 청각적인 것도 잘 충족되지 않았죠. 그런데 TV가 보급되고 그 이후에 컴퓨터, 스마트폰 보급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시청각은 너무나도 잘 충족되고 있습니다. 멋진 곳에 가지 않아도 그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콘서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촉감각적인 부분은 여전히 잘 충족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현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병적으로 과한 건 아닌데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만한 아이템에 열광한다고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으시죠. 성인이 어린 시절 아이템으로 돌아가는 게 못마땅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징이라는 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상징에도 돈을 쓰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행지에 가서 왜 기념품을 사올까요? 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인데 유명 회사의 로고가 박히면 거기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나요? 상징, 심볼을 원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굿즈나 스티커 같은 걸 나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것이 영장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그 상징을 통해서 마음이 흐뭇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흐뭇함이 뭐냐면 마음의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내 만족의 크기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으로 내가 즐기는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때론 인형이 어른들의 생산적인 자기개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핀란드 투르크 대학 인문학부에서 아주 재밌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홍채색, 옷 등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브라이스 인형을 가지고 노는 어른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인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한 거예요. 조사 결과 어른들이 인형으로 했던 일은 뭘까요? 인형놀이를 매개로 새로운 취미 생활에 입문하거나 이전에 없던 능력을 기르거나 심지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형에게 새로운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다 보니 바느질 같은 수공예에 흥미가 생기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꾸민 인형을 소셜미디어로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 기술을 습득한 적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걸로 어른이 가지고 논다고 수군될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다양한 자기 개발의 목적까지도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건 키덜트의 꽤 긍정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실험이죠. 우리에게 스티커 모으기가 필요한 이유. 인간은 남들이 안 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번식과 생산만 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에 몰입하든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 심지어 90% 이상의 주위 사람들이 그건 꼭 필요한 일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일과 노동을 쓸모없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일이나 노동 외에 어떤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와 완전히 동의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일이 재밌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남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한테 즐거운 일을 찾아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젠 오히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취미들은 생산과 무관합니다. 인형을 모으거나 스티커를 모으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상하게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죠.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는 취미는 혹은 대다수가 즐기는 그런 레저는 반드시 경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취미가 중요하다는 건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단 한 가지의 취미만 가지고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건 취미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가 딱 한 가지만 있다. 그걸 해야만 만족감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건 필연적으로 집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에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죠. 그거야말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취미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능한 돈 안 드는 다양한 취미를 즐겨라.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렇게 저렴하고 다양한 취미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생산적인 활동에 지쳤을 때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